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치유와 회복의 강의를 맡은 성결대학교 전요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불안 다스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사실 불안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볍게는 실수할까 봐 불안합니다. 또 거부당할까 봐 불안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봐 불안하죠. 집이 무너질까 봐 불안합니다. 교통사고 날까 봐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폭행을 당할까 봐, 또 강도 당할까 봐 불안한 일이 있죠. 또 사업에 실패할까 봐, 또 병에 걸릴까 봐 불안합니다. 죽을까 봐 불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온통 불안한 것 뿐이에요. 이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상황이 없을 정도로 불안은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가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요. 참 죽을 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불안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중에도 불안하신 분들 계시겠죠? 네. 여러분은 어떨 때 불안을 느끼시나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저는 지금 졸업반이 되는 대학생인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취업에 대해 생각할 때 많이들 불안감을 느낄 텐데 저는 특히나 또 어학연수를 갔다 오느라 저랑 같이 입학한 친구들은 저보다 이제 졸업을 더 빨리 해서 먼저 이제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열심히 잘 준비해온 친구들도 취업하기가 어려울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네, 진로 때문에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고층에 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잠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층층이 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요. 또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네. 그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공간이 좁잖아요. 저는 눈을 감고 올라가거나 눈을 감고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병적인가 아니면은 너무 불안을 느껴서 그런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불안은 한자로 안이 불편안할 안. 이게 편안하지 않다. 이게 불안입니다. 안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영어로는 불안을 anxiety라 그러는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비롯됐습니다. 라틴어 앙구스티아라고 하는 말에서 anxiety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뜻은 좁은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도로 사람이 이 불안에 노출이 되면은 마치 좁은 장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두려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에요. 그 사람은 불안한 만큼 갇혀 산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높은 곳은 무서워서 못 올라가고 또 좁은 곳은 답답해서 못 가고 사람 많은 곳은 균 옮을까 봐 못 가고 또 무슨 일 생길까 봐 또 못 가고 또 비행기 떨어질까 봐 비행기 못 타고 갇혀 사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제가 그 미국 유학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유학을 가니까 먼저 온 유학생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서비스를 잘해 주시는지 막 저를 데리고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보건소다 또 뭐 전화는 이렇게 한다 뭐 전부 저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데 뭐 이걸 돈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는 전통이
먼저 온 유학생이 나중에 온 유학생들에게 다 그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갚을 거 없고요. 틀림없이 뒤에 누군가 유학생이 올 텐데 그 유학생에게 그대로 갚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제 제 뒤에 유학생이 왔어요. 가명으로 김영 헌이라고 합시다. 김영헌.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안내를 해드렸죠. 아파트 얻어드리고 전화 놔드리고 뭐 공항에 픽업부터 나가서 뭐 주민등록 해드리고 학교 여기는 어디다 여기 어디다 다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짐을 풀르는데 이분이 가방을 4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통은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가져왔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방을 열면서 짐 정리를 하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빨간 여자 팬티, 그다음에 브레이지어, 그다음에 여자 신발, 속옷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얼른 못 본 척했지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저런 걸 가져왔을까? 그러다가 그래, 혼자서 유학생을 하려면 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아니 저분이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참 취미 참 독특하시다. 빨간 팬티, 노란 팬티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목사님, 그 빨간 팬티, 노란 팬티, 브레이즈 뭐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잡으면서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막 울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실수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하고 비행기를 같이 탔대요. 근데 비행기가 이제 막 뜨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내려달라고, 나 내려달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비행기 세워가지고 아내를 내려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가끔 생겨요. 그 짐은 못 내린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도착해서 짐을 가지고 왔는데 4개야 짐은. 아내 거 2개, 자기 거 2개. 그리고 아내를 못 왔대요.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근데 이런 일을 저는 또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 학생들 인솔해가지고 성지 순례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적금 부어가지고 이제 비행기 표를 다 예매를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떤 대학원생 하나가 교수님 저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에 와서 그러면 어떡하냐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겠어요. 뭔 일 있냐? 뭔 일은 없는데요. 비행기를 못 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못 타? 이거 타야 가지. 이거 안 타고 걸어서는 못 가. 그랬더니 아는데요. 이 큰 게 이 무거운 게 뭘 믿고 뜨지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대. 이 무거운 비행기가 뭘 믿고 뜨냐는 거예요. 그러니 갇혀 사는 거지요. 이 불안, 공포, 또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게 다 이제 사촌간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갇혀서 사는 거예요. 다른 데 못 가 이런 사람들은. 그죠?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만 같아서 이 두려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갇혀 사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달라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일설에 불안은 막연히 대상도 없이 두려운 것이 불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설이 있고요. 공포는 구체적인 두려움. 가령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두려워한다. 그럼 고양이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무서워, 답답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이건 불안이라는 거예요. 또 일설에 의하면 공포는 극도의 두려움이고 불안은 그 극도의 두려움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적인 두려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분석학자인 시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불안이나 공포나 똑같은 거다.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불안이든 공포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무섭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불안에는 급성 불안과 만성 불안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오면 급성 불안이에요. 그 만성 불안은 대개는 6개월 이상 두려울 때는 만성 불안이고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상적인 불안이 있고 비정상적인 불안이 있어요.
이 정상적인 불안은 적당한 불안입니다. 그럼 얼만큼이 적당하냐? 그건 사람들 따라 달라요. 개인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불안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내일 숙제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것이 두렵습니다. 열심히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 큰 일을 앞두고는 누구라도 다 두려울 수 있어요. 저도 두려워요. 또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면 저도 당황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화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조심하게 되겠죠? 또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물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조심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또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높은 곳에 아무데나 함부로 올라가지 않는 것.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입니다.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못하셨죠? 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아무 행동이나 막 하다가 큰일 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라 병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오랫동안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예요. 우리 집에 보면 그 무슨 연기 같은 거 날 때 벨 울리는 거 있잖아요. 화재 뭐 경보기. 자, 네, 그래요. 자, 연기가 나거나 열이 올라가면 경보기가 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기도 안 났는데 열도 안 났는데 계속해서 불났다고 벨이 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위험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장 나가지고 계속 너 불안해, 너 불안해, 너 위험해, 너 조심해 이런 메시지가 들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무서워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비정상적인 불안, 또 다른 말로는 신경증적인 불안, 또 병적인 불안, 또 심한 불안. 자, 이것이 문제인데 제가 어떤 고3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는데요. 한 학생이 입시를 앞두고서 얼마나 불안을 느끼는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뭐 시험 앞두고 누구라도 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만 숨을 못 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큰 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그리고 또 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숨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어떤 수험생은 시험 도중에 몸이 막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멍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 질시 갈 것만 같아서 시험을 못 보고 밖으로 나온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대개 사람들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도 뭐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별 이상이 없다고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자, 이렇게 불안해지면 사람은 어떤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작업 능력이 떨어지고 늘 긴장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결국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장기화되면 이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범불안 장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그 의과대학의 벤슨이라는 교수님이 이 질병의 60%에서 90%는 신경성이라 그랬어요.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 그런데 그 신경 많이 쓰는 것 가운데 불안이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면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서울 백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성인 4명 중 1명, 즉 한 25% 정도는 치료받아야 되는 심각한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불안한 가구가 28.2%. 그러니까 4명이면 1명 정도가 불안한 꼴이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별거를 하거나 부부 갈등이 심하거나 이혼했거나 이혼을 앞두거나 또는 이제 집안에 누가 병에 누워 있거나 또 사별했거나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4명 정도가 극심한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56%, 절반 이상은 미래에 대해서
강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70%가 노년 생활에 대한 커다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보면 다 사람들은 다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잘 분석해 보면 우리의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나폴레온 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현대인을 괴롭히는 불안 7가지를 그가 조사를 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경제적 불안.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불안.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암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불안. 그 다음에 노화에 대한 불안. 특히 여자분들 주름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막 불안해져요. 그죠? 어머, 없었던 게 또 생겼어. 막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불안. 이렇게 7가지가 인간을 괴롭히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면 한마디로 이 모든 불안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불안을 미리 끌어다가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겁을 먹고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이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이미 죽었을 때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안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어떤 증상을 느끼는가?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막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 심장이 뛴다, 뭐 죽을 것 같다, 막 별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건데, 자, 불안하시면 어떤 증상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아이가 성악을 전공하기 때문에 무대 설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보다 제가 10배는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심장이 쿵쿵 뛰고 맥박수도 빨라지고 어떤 때는 아이가 무대에서 실수할까 봐 밥맛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잘해주고 싶은데 이 불안감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전형적인 불안 증상이네요.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겠죠? 또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질식할 것 같아요. 또 숨이 가빠져요. 과호흡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소화도 안 돼요. 소화불량, 위궤양, 식욕부진, 이게 많은 경우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올프라고 하는 의사가 실험을 해봤는데 불안한 사람을 관찰해 봤더니요, 위장 운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아진대요. 증가한대요. 그 다음에 위액 분비가 현저하게 또 증가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벽이 심하게 손상이 됐답니다. 그래서 속쓰림,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불안의 증상입니다. 조셉 모테이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신경성 위장 질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우린 대개 음식 때문에 위궤양이 생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불안 때문에 위장병이 생긴다, 이렇게 밝혔어요. 또 알버리즈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임상 실험 결과 위장 질환의 80%는 바로 불안 때문에 생긴대요. 그래서 위는 제2의 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많이 쓰면 여기도 나빠져요. 그 마음이 편안하면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체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체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불안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불안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이건 영적인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 건강은 물론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건강도 좋을 리가 없지요. 그죠? 그 다음에 마귀가 틈을 타서 불안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나중엔 불안이 습관이 돼요. 그 불안할 일이 없는데도 이 불안의 생각이 꽉 차가지고 불안한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미국의 의과대학으로서는
제일 좋은 의대 중에 하나인데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의과대학이 있어요. 여기에 심장내과학 교수인데 제임스 테일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요. 불안 상태가 1년 3개월이 지속이 되면 92%가 심장병에 걸린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목회할 때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심장병에 걸렸는데 제 목회 사무실이 2층이었거든요. 2층 올라오면서 그냥 막 힘들어하시고 땀을 뻘뻘 흘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제가 이해 못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이 교회가 언젠간 무너지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무너지기야 무너지겠지요. 근데 자기가 올라올 때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심장병 걸릴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불안해하니 심장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심신상관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마음과 몸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불안에 자꾸 노출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관된다. 이 사고의 구조로 형성된다.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안할 일이 생겨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제 불안이 버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불안할 일 없나 찾아가지고 불안해져 이제. 이거 아니죠. 인도 설화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그 마술사가 지나가다가 쥐새끼를 하나 본 거예요. 근데 이 쥐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막 눈치만 살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넌 왜 그렇게 떠냐? 왜 이렇게 벌벌 떨고 눈치만 보냐? 그랬더니 쥐가, 고양이가 저를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고양이가 무서워요. 그러고 떠는 거예요. 참. 그럼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면 괜찮겠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마법을 걸어가지고 그게 고양이가 됐대요. 그럼 편안할 줄 알았더니 또 벌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떠냐? 그랬더니 개가 저를 해칠까 봐 무서워.